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실적 시즌입니다. 우리 증시 최근 들어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노출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연고점을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747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1747.5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상승폭은 한 1.7% 정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시황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출발부터 힘차게 출발하더니 드디어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29포인트 오른 1747에 마감했습니다. 출발은 1730에서 출발했는데요. 벌써 오전 중에 1740선까지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상승폭 이어가면서 1747까지 올랐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상반된 흐름 장 후반까지 끝까지 지속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샀고요. 외국인이 2,000억 원 넘게 샀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출발이 좋았는데요. 오늘 전거래일보다 5포인트 오른 1515에 마감했습니다. 출발은 513에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면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515까지 올라왔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지수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5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기관이 180억 원 이상 샀고 외국인 역시 300억 원 이상 샀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 오르면서 오늘 3거래일,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자동차 업종을 많이 샀는데요. 현대차 역시 1% 넘게 올랐고요. 금융주도 외국인의 매수가 강했습니다. 신한지주 강보합에 마감됐고 KB금융 1% 넘게 올랐습니다. IT 대표주인 LG전자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모두 1%, 5%, 3%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1% 넘게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 강보합에 마감됐고요. 포스코 ICT는 오늘 강보합에 역시 마감됐습니다. 태웅은 동선은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소티프신 소재 3% 증가했습니다. CJ 오쇼핑과 성광밴드 역시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다음 특징 테마 업종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인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에서 특징 업종을 결정했는데요. 바로 IT 업종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 올랐습니다. LG전자 1% 올랐고요. 하이닉스와 LG이노텍 5% 크게 오르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 3%, 삼성전기도 4% 급등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도 애플 호실적 발표에 따른 수혜주에서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인데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인스프리트가 10%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벨파스가 3%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작게는 1%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자동차주들도 오늘 연이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관련주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차 1%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3% 올랐고요. 글로비스도 2% 올랐습니다. 쌍용차는 약보합에 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제지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제지주 그동안의 폐지 가격 상승의 상승 정만이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주목할 만합니다. 한솔제지 1% 올랐습니다. 한국제주도 역시 1% 올랐고요. 페이퍼코리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4% 올랐고 아트원제지도 9% 크게 올랐습니다. 차이나하우란 선창산업 역시 3%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증권주들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내고도 최근 6개월간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같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증권 2%,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역시 2%, 3%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3%, 4% 가까이 올랐고요. NH투자증권 2%대에서 마감됐습니다. 골든브릿지증권도 3%대에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원 10전 내린 1100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율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꽤 많이 했고요.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지지했던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내놨습니다. 일단은 연중 최고치에 올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어떤 상황인지 더욱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또 한번 크게 튀어 올랐네요. 우리 증시 호재 그리고 악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기준은 영중 최고점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미 금융당국의 골드만삭스 기소라는 악재를 딛고 2거래일 연속 반등했고 특히 오늘은 금일에는 의미 있는 반등 수준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골드만 쇼크와 유럽 항공 대란 등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키면서 더불어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이 매수가 약화되었지만 금일은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를 기록하며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호재와 악재를 좀 살펴보면 애플과 구글의 실적 호조로 국내 IT 업체들의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고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었고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를 매수하도록 자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악재를 좀 보면 아직까지 그리스 CDS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 중에 있다는 점과 골드만삭스를 둘러싼 미국 정부와 월가의 갈등이 진행형 과정에 있고요. 여전히 좀 수급 구조가 취약해서 외국인 매수에 일방적으로 의존되는 점, 금일 이렇게 투신권의 그 순매수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였다는 점 등 다시 그리고 또 증시가 전고점까지 상승했다는 점 등은 좀 가격 부담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실적장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살펴볼 만한 그런 경제 지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금일 따면 미국에서 4월 ABC 소비자 기대 지수와 지난주 취합된 NBA 주택 융자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ABC 소비자 기대 지수는 최근에 그 위험자산 선호라든지 그 증시의 호조 등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밖에 보잉, AT&T, 웰스파고와 모건 스탠리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와 웰스파고 등 대형 투자은행의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발표된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이 양호했던 만큼 근본 그 투자은행들의 실적 발표도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 증시 일단 고점을 또 돌파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그 실적 시즌에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치를 보면 지속적으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기업 중 5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마쳤고 그중에 40개가 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 증시의 견조한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골드만 쇼크에 따른 유동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유럽 지역의 일부 그 CDS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아직 악재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 시에 그 분할 매도 혹은 차익 실현도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어닝 시즌인 만큼 자동차와 IT 등 기존 주도주의 비중은 유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환율 하락과 이제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음식료라든지 원화 절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비철금속, 그리고 최근 이제 고무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 대비 타이 업종 같은 경우에 저조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고무 가격이 단기 고점에 도달한 만큼 저가 매수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이 업종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걸로 해석됩니다. 네. 일단은 골드만삭스 문제 때문에 이 금융주가 조금은 소외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웰스파고라든지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이 금융주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투자자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최근에 IT와 자동차 외에 어떤 투자 대안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금융주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주 하면 은행, 보험, 증권주들이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전년도 신용 상황이 나빴다가 개선되는 흐름에서
그 대손 충당금, 기업들의 대손 충당금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실적 호재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은행주의 투자가 바람직해 보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그 생보사들의 상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기간이 그런 부분이 다 대응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 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접근할 수 있다는 데서 보험도 중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3월까지 실적은 잘 나왔지만 그 향후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증시 상승 때마다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좀 매도를 하다가 오늘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내일 장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뭐 뚜렷이 뭐 매수를 한다, 매도를 한다 이렇게 결정 내리기도 오늘 하루만 봐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다 작용하고요. 사실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만큼 향후에 어떤 그 추세를 전망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그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그 외국인의 매수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그 원화의 강세에 따른 황차의 기대도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펀드 환매 쪽인데요. 그 아직까지 그 지수 1900선까지는 한 20조 원의 그 매물 장벽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투신권이 매수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제 순매도인 것을 고려할 때 그 아직까지 그 매물 장벽 그런 우려들이 수급의 부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비록 어닝 시즌에 상당히 모멘텀이 좋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수가 그렇다고 1800을 넘고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증시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외국인들 그래도 수급 상황이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코스닥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에 대한 부분도 살짝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 주도주를 미리 팔 필요는 없지만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포트의 비중을 줄인다면 그 비중을 줄인 만큼 그 기존 주도주,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된 관련된 이제 그 밑에 하부 업체들에 투자하는 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실적으로 보면은 그 먼저 선행 종목들이 먼저 가고 후행하여 그 밑에 이제 종목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코스닥 기업들의 그 투자도 충분히 이번 기회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걸로 해석됩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주도주와 관련된 그 코스닥 기업들을 한번 노려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을 올해 1,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 본사가 있더라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도 지방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부지 매입보다는 시설 투자와 고용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방의 외국인 투자를 돕기 위해 권역별로 선도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는 현금 지원과 함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 신고가 적은 호화 생활자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 검증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고 2005년부터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발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증가액과
국외 체류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비 지출액에서 신고 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알려줍니다. 국세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할 예정이며 검증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아이슬란드 화상 폭발로 차질이 빚어졌던 국적 항공사의 유럽 노선 운항이 오늘부터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유럽연합은 항공기 운항 금지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오늘부터 2만 피트 이상 공역에 대한 운항 통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오후 10시 15분부터 유럽행 항공기의 운행을 재개했고 대한항공도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결항으로 발이 묶였던 긴급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내일부터 화물기 임시편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의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대부분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반도체는 재고 보유 수준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휴대전화, LCD 패널 등 부품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9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G20 회원국만 선별해 집계한 결과 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영국에 이어 8위를 차지했습니다. G20 국가 중 한국은 국력으로만 보면 13위에서 14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 경쟁력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과학 기초연구 분야와 관련 인프라는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효율성과 경제 활동성 등은 저조해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한국 IR 서비스와 공동으로 내일 안산 반월공단에 이어 27일에는 호남 충청 지역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안산 반월공단 IR에는 티플렉스, 이노칩 테크놀로지가 참여하고 호남 충청 IR에는 오디텍과 세실이 참가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다음 달 11일 미국 헤지펀드 전문가들을 초청해 헤지펀드 설립과 운용 전략 등을 알아보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는 1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나 펀드 오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최고 실무 책임자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신한은행이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카즈문아이가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1년간 카즈문아이가스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업계와 공동으로 상장지수펀드 시장발전협의회와 화생결합증권시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시장 쟁점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도 실적 시즌을 즐기고 있습니다. 돌발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증시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연중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IT 관련주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단번에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대형 IT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내일 우리 증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